다르다고 볼 수는 없고요. 상위 개념, 하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화이트닝으로 가는 과정이 토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로는 네오젠을 해도 화이트닝 효과가 나타나고요. 또 그 외에도 PL젤을 통해서 화이트닝을 갈 수도 있고 오투덤을 쓸 수도 있겠고 관리를 이용해서 또 화이트닝을 갈 수도 있고 스킨 부스터를 이용할 수도 이용해서 있고요. 화이트닝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피부과마다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섞여 있어요. 결국 궁극적으로 이것들을 다 섞어서 화이트닝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놓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토닝은 레이저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쪽 기미를 잡기 위한 레이저 장비의 고유 명사가 돼버렸죠. 그렇죠. 이제 일반 레이저 토닝이 있고 그냥 색소를 깨는 레이저 토닝이 있고 표면에 있는 색소를 잡는 알렉스 토닝이 있고 붉은기를 좀 없애고 탄력을 좋게 하는 에넥시스 토닝이 있고 그걸 통틀어서 이제 결국 화이트닝으로 궁극적으로 가기 위한 레이저 기술을 토닝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닝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각각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희 병원에서는 그냥 기본 이제 토닝이 있고 듀얼 토닝, 그다음에 트리플 토닝, 꽈트로까지 최근에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레이저 개수에 따라서 이제 나눠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레이저 토닝은 안쪽에 진피층을 잡는 기미 레이저를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듀얼 토닝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레이저를 이용해서 하는 토닝인데 첫 번째 들어가는 레이저는 이제 제네시스라고 해서 전체적인 피부 결이나 붉은기, 그다음에 모공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레이저가 먼저 들어가고 그 뒤에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이제 기미 레이저 토닝, 이제 안쪽까지 들어가는 색소를 깨는 그 레이저.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두 가지가 들어가면 조금 더 화이트닝에 가까워질 수 그렇죠. 있는 확률이 그리고 높겠군요. 제네시스 토닝 같은 경우는 피부 결 그리고 모공도 좀 조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가 좀 좋아진 느낌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럼 트리플 토닝은 뭔가요? 트리플 토닝은 듀얼 토닝에다가 하나 더 얹어서 겉에 쪽 색소를 잡는 잡티 토닝이 한 가지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색소는 깊이가 좀 다 다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이제 겉에 쪽 잡고 안쪽도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색소들을 깰 수가 있겠죠. 꽈트로 토닝은 뭔가요? 꽈트로 토닝은 방금 말씀드렸던 트리플 토닝에다가 하나 더 해서 혈관 레이저까지 추가를 한 토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관을 잡는 레이저가 또 따로 있어요. XLV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붉은기, 여드름 후 색소 침착된 자국들 이런 부분도 좀 효과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화이트닝 하얘지게 됩니다. 뱀파이어처럼. 그래서 결국 화이트닝을 조금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꽈트로가 짱이군요. 예. 네. 잡티 제거 레이저에는 저희 병원에서 쓰고 있는 거는 이제 XLV 레이저가 있고요. 클라리티 레이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XLV 레이저는 잡티 레이저로 처음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혈관 레이저로 처음 만들어진 레이저입니다. 주로 붉은기, 그다음에 혈관 확장된 분들 이런 분들 효과적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 XLV가 잡티도 잡아줘요. 그래서 잡티 쪽에도 같이 쓸 수 있어서 같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리티는 원래 이제 잡티 레이저로 개발이 된 레이저고요. 화장대는 이제 7호 화장대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XLV 레이저하고 클라리티 레이저 두 가지의 장단점이라든지 차이점이 있을까요? XLV하고 클라리티는 들어가는 파장대가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는 깊이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이제 겉에 있는 색소를 잡기는 하지만 시술 후에 결과를 보면 XLV는 겉에만 잡고 안에 색소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요. 클라리티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것까지 좀 잡아서 깨끗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결국에는 XLV는 원래 혈관 레이저로 개발이 됐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홍조가 있는 분들의 XLV 시술을 하면서 잡티가 있는 부분들을 보이면 같이 찍어서 같이 없애는 용도로 많이 쓰고요. 나 잡티만 없애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클라리티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성비가 제일 좋은 레이저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엑셀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붉은기도 잡죠, 잡티도 잡죠, 피부도 환해지죠. 저는 트리플 토닝을 제일 추천을 합니다. 이제 물론 꽈트로 토닝까지 하면 좋겠지만 꽈트로 토닝은 단가가 이제 뛰니까 트리플 토닝 정도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피부 병변을 잡고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있는 이제 잡티를 다 제거해주고 안에 있는 색소차 잡아주고 피부 병변까지 잡아주기 때문에 트리플 토닝을 가장 추천하는 시술로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치료할 때는 깊이에 따라서 레이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피층에 있는 색소다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오타모반이라든지 김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색소들은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는 레이저를 쏴줘야 되거든요. 그냥 기본 토닝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토닝 기계로도 할 수 있는 시술이 다 다른데요. 토닝 기계를 저희가 세팅을 잘 해서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좀 더 강하게끔 오타모반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하고요. 이제 검버섯이나 주근깨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표면 쪽에 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표면 쪽을 없앨 수 있는 잡티 레이저들을 이용을 하게 되죠. 저희가 갖고 있는 건 XLV라든지 클라리티, 그리고 IPL, 그것도 이제 없앨 수 있는 기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점 제거를 할 수 있는 레이저도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보통은 CO2 레이저라고 해서 이제 CO2 가스를 이용해서 겉에 표면 쪽 수분을 날릴 수 있는 레이저를 이용하기도 하고, 거뷸야그라는 매질이죠? 매질이죠. 매질이 뭐냐면 이제 레이저가 레이저가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인데, 그런 장비로 이제 저희는 액션2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점을 빼고 있습니다. 점 어떻게 빼요? 아이스 점백이라고 클라리티로 이제 보통 겉에 있는 잡티 빼는 것처럼 해서, 점을 보통 뺀다고 하면 이렇게 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클라리티로 아이스 점백으로 하면은 딱지 앉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게끔 통증이 덜하게 하는 시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도 표면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색소 침착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선 제일 흔하게는 자외선을 받게 되면 피부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안쪽에 멜라닌 세포들이 좀 늘어난다든가, 기존에 있는 멜라닌이 표면 쪽으로 온다든가 하면서 이제 색소 침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크림을 꼭 잘 발라줘야 되거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염증, 얼굴에 이제 뭐 트러블이 올라온다든가 상처가 생긴다든가 하면 그게 나중에 이제 자국이 돼서 결국 그게 색소 침착으로 이어지는 좀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날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는데. 아, 몰라요. 네. 아, 왜 모르지? 저는 내과 의사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막 심한 자극, 네. 이제 얼굴을 너무 이렇게 비빈다든가 강한 좀 화학적 자극이 전문적이지 않은 있었다든가. 시술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그 자리가 이제 색소 침착이 되는, 결국 이제 피부 손상이 색소 침착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강한 레이저를 사용해서 맞아요. 부적절하게 시술을 받는 분들도 네. 거기에 이제 색소 침착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사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극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햇빛은 어디를 가나 있고, 세안이나 이런 걸 하면서도 좀 자극이 갈 수도 있고, 염증 안 생기려고 노력하지만 또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 다시 색소 침착이 되고, 이런 게 반복이 되게 되죠. 그리고 멜라닌 세포들은 원래 자기가 생겨있던 자리에 그대로 다시 생기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점을 제거를 하지만 결국 저희가 점을 제거하는 목적은 얼굴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지 상처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처가 남을 정도의 깊이까지는 시술을 하지 못하는데, 이제 그 밑에 멜라닌 세포가 좀 남아있다. 걔들이 다시 증식을 해서 또 똑같은 자리에 또 올라오고, 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미 안에 있는 멜라닌 세포를 모두 제거를 하지는 못하거든요. 기미를 옅어지게 한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지, 기미를 없앤다고 표현을 하진 않아요. 옅어졌던 기미가 시간이 지나고 햇빛을 더 많이 받게 되면 다시 그 자리에서 또 올라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강한 자극을 되도록이면 피해 주셔야 되시고, 자외선을 좀 차단하려면 결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셔야죠. 사실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한 검지손가락에 한 바디 정도까지 쫙 짜서 요걸 얼굴 전체 이제 다 도포를 해주셔야 좀 잘 가려주고, 이게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텀으로 한 번씩 더 발라주시면 훨씬 더 자외선을 잘 차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좀 옅어졌다가도 자외선 차단제를 아무리 발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꾸준히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